삼성 HBM4 엔비디아 테스트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10분 만에 정보 격차를 해소해드립니다. 12월 22일 월요일 아침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자, 먼저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동향부터 짧게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CPI가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2.7%였죠.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드디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꺾이는구나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졌고요. 그렇죠. 덕분에 3대 지수 모두 이틀 연속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좀 흥미로운 건 한동안 AI 거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오라클이나 브로드컴 같은 종목들도 반등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특히 오늘 저희가 처음 다룰 기업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다고요? 네, 바로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으로 너무나 유명하죠. 세계 최대 비상장 기업인데 드디어 상장 소식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큰 뉴스 같은데요? 네, 어제 로이터 통신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 즉 IPO를 위해 주관사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정말 공식적인 첫발을 뗀 셈이네요. 맞습니다. 주관사로는 모건 스탠리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요. 모건 스탠리요? 일론 머스크랑 굉장히 가까운 곳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때도 자금 조달을 주도했던 파트너고요. 거의 15년 이상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곳이죠. 가장 믿을 만한 파트너와 함께하는 거군요. 그런데 기업 가치가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던데요? 1조 5천억 달러라고요? 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222조 원입니다. 정말 감이 안 오는 숫자죠? 2222조. 정말 천문학적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이르면 2026년에 상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계획대로 된다면 이번 상장으로 조달하는 자금만 해도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4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다만 회사 최고 재무 책임자가 주주 서한을 통해서 실제 상장 여부나 시기, 가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매우 불확실하다, 이렇게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주 이야기에서 이제 우리 산업의 핵심으로 들어와서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HBM4 소식이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습니다. 네, 이건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판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의미를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우선 HBM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건데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 개의 D램을 그냥 옆으로 까는 게 아니라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착착 쌓아 올리는 겁니다. 위로 높이 쌓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오가는 길, 즉 대역폭을 혁신적으로 넓힌 반도체예요. AI 가속기처럼 막대한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해야 하는 곳에는 이게 필수 부품인 거죠. 바로 그 HBM의 4세대 제품 HBM4 테스트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부터 최고 등급을 받았다. 이 소식인 거고요.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루빈에 탑재될 바로 그 제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테스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건가요? SIP, 즉 시스템 인 패키지라는 테스트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스템 인 패키지요? 네. 이건 단순히 칩 하나하나의 성능을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 반도체 칩을 하나의 패키지로 딱 묶었을 때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구동 속도나 전력 효율 같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실전 테스트 같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 칩을 좁은 공간에 모아놓으면 열도 엄청나고 신호 간섭도 심해지거든요. 이걸 제어하는 게 진짜 기술인데 이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건 사실상 대량 양산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경쟁사인 SK 하이닉스와의 격차를 크게 좁혔다는 점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게 핵심입니다. HBM3E에서는 거의 1년 가까이 격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HBM4에서는 그 격차를 3개월 수준으로 대폭 줄인 겁니다. 정말 대단한 추격이네요. 그렇죠. 이 소식 덕분에 시장에서는 내년 1분기 중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공급 계약을 맺고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급을 시작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으니 좋은 소식이겠어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공급망 강화 움직임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텔과의 동맹 소식도 있었죠. 네, 맞아요. 인텔에 50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승인했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FTC가 승인했다는 게 중요해요. 이건 미국 정부가 이 두 거대 기업의 동맹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명확한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 이 동맹이 양쪽에다 이득이 되는 구조인가요? 네, 완벽한 윈윈 전략입니다. 엔비디아는 AI 칩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하면서 미국 내의 안정적인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 공급망을 확보하게 되고요. 경영난을 겪던 인텔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겠네요. 그렇죠. 인텔은 파운드리 중심 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엄청난 동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인텔이 엔비디아 맞춤형 CPU를 생산하고 또 엔비디아 GPU가 들어간 PC용 칩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AI 반도체가 발전할수록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바로 전력난입니다.
전력난이요? 네, AI 데이터 센터가 정말 전기를 엄청나게 소비합니다. 웬만한 중소도시만큼 쓴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 전력망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수준에 이른 거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발전소를 짓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구글이나 메타 같은 곳들이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자체 발전소를 짓고 있어요. 전력망 건설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목받고 있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진 핵심 기술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용 발전소의 심장이 바로 가스터빈인데요.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GE, 지멘스 포함해서 단 5곳뿐이에요. 아, 정말 희소한 기술이군요.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중 하나입니다. 이 기술력 덕분에 최근 미국의 한 빅테크 업체와 연달아 가스터빈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가스터빈 말고 다른 대안은 없나요? 좀 더 빠르거나 친환경적인 해결책 같은 거요? 물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주목받는 대안이 바로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수소연료 전지요? 네,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생산도 가능하지만 빅테크들이 가장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설치 기간입니다. 설치 기간이요?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새로운 송배전망을 까는 데는 보통 4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데 수소 연료 전지는 1년 안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와, 3년이나 단축되는 거네요. 기술 시장에서는 엄청난 시간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두산 퓨어셀이나 SK 에코플랜트,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기업들이 지금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I 반도체와 그걸 돌릴 에너지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기술이 실제로 적용되는 자율주행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로보택시가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좀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네,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최근 테슬라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운전석에 아예 사람이 없는 완전 무인 로보택시 시험 운행을 시작했어요. 안전요원 없이요? 네, 안전 요원이 타고 서비스를 시작한 지 불과 6개월 만의 일입니다. 이 소식에 테슬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죠. 우리 기업들도 관련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좀 더딘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택시 업계의 반대나 여러 규제에 막혀 있었거든요. 이제야 규제가 풀리고 있지만 이미 상용화에 들어간 미국이나 중국 기업과의 기술 격차는 좀 벌어진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주요 변수들과 잠재적인 리스크들을 한 번에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긍정적인 소식부터 말씀드리면요.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1차 투자처 7곳을 선정했습니다. 어떤 곳들이 포함됐나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K 엔비디아 육성, 전고체 배터리 공장 같은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관련 산업과 코스닥 시장에는 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하지만 리스크 요인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특히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이 좀 우려되는데요. 네, 그 부분을 좀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최근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공식적인 이유는 없지만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에 대한 불만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역시 미국 기업 제재 문제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 외에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악재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 쪽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발 악재에 더해서 내년 전기차 수요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20%에서 17%로 좀 낮아졌습니다. 아, 수요가 둔화되고 있군요. 네, 그래서 배터리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이 얼마나 성장해서 이걸 만회해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부채 문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IMF가 직접 경고를 했어요.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증가 속도가 기축통화국을 제외하고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이건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다고요? 네, 개별 기업 리스크인데요. 반도체 기업 파두가 상장 심사 서류 허위 기재 문제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서 지금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AI 발전이 가져온 반도체 전쟁부터 예상치 못한 전력난, 그리고 그 속에서 피하려는 새로운 에너지 시장의 기회까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가스터빈이나 수소 연료 전지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과연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까요? 오늘 하루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AI 혁명을 진정으로 뒷받침할 차세대 에너지원은 과연 무엇이 될 것이며 오늘의 해결책 넘어 그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